초반에 그 12월 달에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애기들 참 열심히 잘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죠? 시간 진짜 빨라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우리 애기들이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이쪽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입시 컨설팅 신청을 하게 되면 저랑 같이 컨설팅도 같이 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러면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일단은 입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 거예요, 어머님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제 이 동네 고등학교들, 어떤 학교가 내신이 쉬운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런 부분들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후기에 고등학교 지원 어떻게 하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간은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최대한 빠짐없이 해볼 테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체크해 주셨다가 마지막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와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요. 수업 한번 할 때마다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편이어서 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도 이쁘게 봐주세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가 안 되나? 잠시만요. 마우스가 지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원장님, 마우스가 안 되는데요. 돌발 상황이? 마우스가 안 되네요. 일단은 마우스 고쳐지기 전까지는 이쪽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거 저건가요? 이거였구나.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저기에다 두셨구나. 근데 여기 혹시 온도는 괜찮으세요 혹시? 네. 좀 더우신가요? 제가 온도 조금만 낮춰도 되나요? 위에서. 자, 일단은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애기들이 보는 수능이 몇 년도 수능에 들어가시는지 아시나요? 네, 2015년도 맞습니다. 2015년도 수능을 이제 보고 있고요. 25년. 25. 저 방금 전에 15라고 했나요? 벌써 2025년도 맞습니다. 네, 2025년도고요. 그 개정교과 과정이 2015년도였어요. 그래서 개정교과를 말씀드리려는 부분이었고요. 앞으로 2028년도부터 완전히 대입이 바뀌는 거 아시죠? 네, 고교 학점 선택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머님들? 네,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보는 부분하고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뭐냐면요. 2015년도 교육과정 구성을 강화하고 기존 학습 체제를 보다 개별적이고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균등하게, 자, 그렇게 학생들을 다양하게 뽑겠다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입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 이제 프로그램이 2028년도 수능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애기들이 보는 수능은 그 중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차이점이 뭐냐면요. 자, 여기 갖다 보시면은 현재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볼 수능은 2025년도죠. 그래서 2025년도에 현 중3 애들이 2015 개정 과정을 가지고 수능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국어하고 수학은 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상대평가로서 등급을 매기게 되죠. 그리고 영어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한국사 이런 과목들은 전부 다 절대평가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평가 자체가 2028년도 수능에서 하려는 최종 목적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 아이들은 내신도 그렇고 이제 수능도 그렇고 계속 해가지고 이쪽에 있던 내용들을 절대평가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202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바뀌는 수능이 적용이 되죠.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부터는 모든 수능이 다 절대평가로 바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계획안이 잡혀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중3 친구들이 보는 수능은 우리 고1 애들이 보는 2024년도 수능과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 과목을 일부 선택해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가 수능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형태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고교 학점제는
자, 한 수능은 영어와 현 수능은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해서 나머지는 3대 평가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 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정시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되어 있죠, 어머님들. 이거 다 아시죠? 정세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수능에서 방식의 뽑는 차이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능은 아이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조금이라도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 해요. 근데 교과 과정에서 내신은 그 교육청에서는 학생들한테 균등하게 내신 점수를 반영을 해가지고 균등하게 기회를 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계속 마찰이 있고 있는 거죠. 마찰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이 교육청에서 하라는 대로 대학도 맞춰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네, 학생 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네, 그럼 학교에서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대학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학생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평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과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대학에서 좋아할까요, 우리 어머님들? 안 좋아하죠. 그죠? 왜요? 대학에서는 조금이라도 성적이 괜찮고 유능한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해요. 그죠? 근데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로 돼버리면 저희가 수능을 봤던 그런 학력평가 세대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성적만 갖고 우수하게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이걸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대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방안들을 갖다 제시하고 있냐면은 자, 일단은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다. 내신 다 균등하게 뽑는 거 좋다. 대신에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들을 뽑게 해줘라. 네. 그리고 두 번째,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써져 있죠? 창의 융합형 인재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전공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이 박식한지, 얼마나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대학의 요구 사항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 학습을 강화한다. 이거 그냥 무슨 말이냐면요.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대신에 우리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들을 아이가 선택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공계열을 가는 학생들은 수학하고 물리에서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좀 다르죠. 우리 친구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사회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우리 학생들이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좀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빡세죠. 그래서 수원, 수투가 공통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하, 미분, 확통 이 중에서 세 개를 하나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공대 쪽 가는 친구들은 기하나 미분을 선택하는 거죠. 네, 물리, 수학, 물리 쪽도 마찬가지예요. 물리 1과 화학 2, 화학 1, 화학 2 쪽에서 선택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선택 아닌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이따가 그 수시 설명할 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 얼마나 이 학생이 학교 수업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느냐를 평가하게 해달라. 네, 이겁니다. 이게 뭐죠? 세부, 특기사, 세특. 네, 세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걸 평가하겠다. 이게 행특이에요. 행동, 특기사항. 그래서 우리 애기들은 행동 특기사항과 세부 특기사항, 즉 학교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갔고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를 평가하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포인트, 우리 애기들은 무조건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격이 조금 좀 차분한 친구들이랑 자기를 어필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좀 불리한 건 맞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어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해줘야 돼요. 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건국대에 어머니, 제가 건국대하고 한양대를 준비해봤거든요. 건국대는 학생들을 뭘로 많이 뽑죠? 뭘로 많이 뽑았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면접,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갖고 면접으로 학생들을 많이 뽑았어요. 근데 아주 디테일하게 잘 안 보이실 텐데 학업 역량이 20%, 내신이죠. 학업 역량 20%, 전공 적합성 30%, 인성 20%, 발전 가능성 30%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부 항목을 쪼개놓고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그러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재미난 건 한양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어머님들 한양대는 뭘로 학생들을 많이 뽑죠? 맞습니다. 교과하고 수능으로 뽑아요. 이 학교는 학생부를 못 믿어요. 그래서 성적이 좋은 학생 이퀄 좋은 학생. 그래서 이 학교는 면접도 없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 좋고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죠. 서울에 있는 40개 대학을 전부 다 분석하면 다 이런 형태예요. 네, 면접을 중시하거나 학생부를 중시하는 학교, 나는 오로지 교과 수능만 보겠다라는 학교. 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성균관대도 있고요, 고려대도 있고요, 서울대. 서울대는 종합적으로 다 평가하죠. 워낙에 우수한 학생들이 쓰는 학교니까. 그 다음에 서울의 마지막 라인에 있는 삼육대, 한성대 다 면접을 중시하는 학교들. 그러니까 40대 학교에서 뽑는 컨셉이 크게 두 가지라는 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우리 애기들부터는 이제 내신 성적이 엄청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학교 성적 관리 잘 하게 해야 됩니다. 일단 이것도 챙기시고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수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자, 수시에서 이제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 원서를 쓸 때 대학에서 가장 포커스를 두고 보는 게 뭐죠? 생활기록부. 네, 생활기록부를 봅니다. 자, 생활기록부는 누가 입력을 하죠? 네, 담임 선생님이 입력을 해요. 그래서 담임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뭐가 들어가냐면 인적사항이 들어가고요. 여기 강조해놨는데 내신 성적이 들어가요. 내신 성적은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한 학년에 4번, 3학년까지 합쳐서 10번을 시험 봅니다. 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제가 컨설팅했던 친구들 중에서 1.6등급 내신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면접을 봐서 들어간 학교가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1.6등급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걸 받으려면 1111111 계속 찍다가 한 번 시험을 2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내신으로 대학 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웃긴 건 내신으로 학생들을 많이 뽑아요. 재밌죠 이거는? 네, 그래서 내신 성적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특별활동, 동아리활동, 체험활동. 요거는 제가 이따 수시에서 한 번 더 강조할 건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아시는군요. 자, 그 다음에 출결 사항은 기본적인 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학교 잘 나가게 해주시고요. 결석 안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 특기 사항하고 행동 특기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전부 다 선생님들이 학생을 평가해서 나중에 500자 내외로 쓰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것도 제가 다 준비해왔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자, 이게 지금 내신 성적표예요. 저희 학생 중에 한 명 거를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돼 있죠. 네, 2학년 친구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등급을 굉장히 좀 잘 받았죠. 우리 친구가. 네, 이런 식으로 내신 관리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3학년 1학기까지 10번 시험을 챙겨야 된다는 거. 내신은 절대 쉽지 않다는 거.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활동 좀 보겠습니다. 자, 교과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이제 몇 자를 쓰게 돼 있다? 500자. 네, 500자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 것은 우리 애기들부터는 방과 후 활동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안 시키셔도 됩니다. 네, 차라리 그 시간에 독서실을 끊어주세요. 공부를 하게.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이제 대외적인 이런 활동들 전부 다 반영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종합적인 이견 이것도 500자 내외로 쓰게끔 되어 있어요. 네, 거의 대외적인 활동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 그 교과에 관련된 학습적인 거 말고는 나머지는 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우리 위에 3학년 친구들은 안 그랬어요. 3학년 위에 친구들은 봉사활동도 80시간 다 채워야 되죠. 독서도 1년에 19권씩 다 챙겨야 되죠. 수상활동도 챙겨야 되죠. 굉장히 챙길 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 애기들은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게 이제 세부 특기 상이에요.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 친구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멘트 제가 밑줄 걸 보시겠습니다. 자,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발표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뭐뭐뭐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증명하고 발표했고요. 해결하고 발표했고요. 우수한 학생이에요. 이렇게 써줍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이 내용에 뭐뭐뭐를 발표했다, 토론했다, 보고했다,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수록 유리합니다. 근데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어찌됐든 간에 학교에서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자꾸 멘트를 이렇게 좋게 잘 써줘요. 그런데 반면 우리 개똥이 수학을 못합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멘트가 어떻게 보는지 보겠습니다.
자, 기초를 간단히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르죠? 기초를 간단히 해결하는 문제를 계속 멘트가 똑같이 반복됩니다. 네. 노력했어요. 근데 이렇게만 가지고는 나중에 어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과목마다 점수를 잘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멘트들로 아까 그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빠지면서 이거 가지고 학생들을 뽑는데 이거조차도 내용이 부실하면 볼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받지 않게끔 1학년 때부터 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을 보겠습니다. 자, 비교과 활동도 말할 게 없습니다. 어머님들 들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자율 동아리 시키지 마세요. 시간 아깝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만 시키시면 되는데, 자, 포인트. 학교 동아리는 전공과 관련된 거 시키셔야 돼요. 왜? 그게 행투기 들어가니까. 네. 자율 동아리 하지 마세요. 단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는 자기 전공과 관련된 거 시키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단체 활동 같은 거 시키지 마세요. 네, 세 번째, 자, 논문이나 기재 이런 것들 전부 다 안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우리 애기들이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쌤 부담이 굉장히 줄었네요. 하지만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단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봉사활동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들. 봉사활동 아무 내용 안 들어갑니다. 네, 개별적으로 하는 활동들 다 이제는 끄세요. 알겠죠? 지금 우리 2학년, 3학년 언니, 오빠들 그 어머님들 보시면은 봉사활동 중요하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셔가지고 막 이것도 시키고 배달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네, 그 다음 자, 개인 여기 주기에 써있죠. 여기. 개인 봉사활동 실적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냥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만 잘 참여시키세요. 이해되셨죠? 네, 좋아요. 자, 다음 자, 여기 보시면 진로 활동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 3학년 친구들 진로 활동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동아리 활동이에요. 근데 동아리 활동 마찬가지로고요. 예, 반영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수상 경력, 네,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사실 외고, 과고, 자사고를 왜 선호했었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외고하고 자사고하고 과고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런 그 상해 관련된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게 굉장히 불리하죠. 네, 근데 없앴어요. 그죠? 엄청난 가능성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 애기들. 그 다음에 독서활동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몇 권을 했는지, 무슨 내용에서 감명을 받았는지,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뭘 느꼈는지 다 쓰게 돼 있었는데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냥 뭐 읽었다 이 정도예요. 네. 네, 1년에 그래도 우리 어머님들 전공에 관련된 거 10권은 시키셔야 됩니다, 최소. 네, 그래도 독서 활동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뭔가를 체험했다는 기록을 남겨놓으면 좋아요. 그것도 행트에 써줍니다. 네, 그래서 독서 활동은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그 시기에 잘 시키자. 네, 다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갖다 보시면은 자, 비교과 용역은 우리 어떻게 됐다, 어머님들? 다운됐다. 네,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비교과는 시키지 마시고요. 대신에 뭐가 중요해졌다? 네, 교과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내신 신경 써서 챙길 수 있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 특기 사항 누가 써주는 거다? 담임 선생님이 써준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잘 보여라. 네. 다음,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잘 보여야 되냐? 일단 학업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도가 좋아야 돼요. 인성이 20%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토론 발표, 뭐뭐뭐 보고서를 작성한 뭐뭐뭐를 발표와 뭐를 토론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멘트들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학생들을 관리해 주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엔 정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요 2024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쭉 보시면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문과하고 이과하고 구분이 없다. 저거 개소리입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공계열 가는 친구들은 수학, 과학 준비시키셔야 됩니다. 됐죠? 이거는 앞으로 그러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국어, 수학 영역별 전체 문항 중에 75%는 공통 과목을 낼 거고 25%는 선택 과목을 출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말이 많았어요. 이거 이렇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제 그 9월달 모평, 8월 31일날 아이들이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6월달 모평하고 비교해봤을 때 가장 큰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6월 평가에서는 미분,
미분, 그 다음에 기하, 그 다음에 확통 중에서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래서 막 미분은 등급컷이 확 올라가고 뭐 확통 선택했던 등급이 확 내려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확률 통계예요. 친구들이 확통 쉬워하니까. 그러니까 확통은 점수대가 확 높아지고 미적분이나 이런 것들은 점수대가 확 낮아지는, 그러니까 불균등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미분을 선택한 친구들은 손해잖아요. 자기가 선택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그래서 9월달에 어떻게 했냐면 이 10문제를 난이도를 균등하게 맞췄어요. 네, 그래서 미분 그 등급대랑 그 다음에 기하 등급대랑 확률 통계 등급대가 다 비슷하게 나와요. 그럼 어디에서 변별력을 더 쓸까요? 공통과목. 네, 수원 수투. 네, 그래서 우리 애기들한테도 이제 2학년 얘기지만 해드릴 말씀은 공통과목에 신경 써라. 그럼 공통과목의 포인트는 어디서 가르칩니까? 1학년 때 가르칩니다. 네, 1학년 때 공통과학, 공통사회, 공통수학 열심히 공부시키셔야 돼요. 거기에서 개념들을 확장해서 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선택 과목을 대충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죠? 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은 자, 2024년도 우리 애기들은 25년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 수능을 대부분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일단 영역은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이렇게 많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커스는 우리 이공계열 갈 친구들, 그러니까 이과, 공대 갈 친구들은 이 17개 중에서 사탐 이런 거 선택하면 망합니다. 그죠? 과학 쪽에 관련된 거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제2외국어는 이과 가는 친구들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문학 계열들, 그러니까 언어에 관련된 그런 계열들 있죠? 문과 쪽 친구들. 네, 그쪽들이 이제 선택하면 되고요. 한국사는 필수인데요. 한국사 우리 어머님들 질문.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한국사는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앵간치만 하면 됩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한국사는 우리 학교에서는 한국사를 4등급까지만 받아오세요라고 해요. 5등급부터는 그러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점수를 4등급까지를 100점을 준다면은 5등급부터는 2점을 깎아버려요. 네, 별 점수 차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점수를 나중에 주요 과목들에서 메꾸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사에 너무 올인시키지는 마시고 네, 적절하게 4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만 유지시키시면 돼요. 됐죠? 근데 우리 애기들 중학교 때 그 한국사 성적들을 보면은 전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포인트, 한국사는 저학년 때 시키는 거다. 네, 1학년 때 한국사 집중적으로 시키시고요. 나중에 수능 때까지 나오는 한국사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네, 한국사는 1학년 때 시키자.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평가 방식을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기들한테 한번 보여준 적 있어요. 네가 앞으로 선택할 과목들이 이렇게나 많다. 그죠? 되게 복잡하죠? 이게 올해 고1 아이들이 처음으로 과목 선택을 했거든요.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애들이 갈팡질팡해요. 과목을 선택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뭐 선택해요? 뭐를 일일이 다 체크해줬어요 제가. 근데 웃기는 건 그렇게 선택했는데도 학교에 가니까 수업이 개설을 안 되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선택하라고 해놓고서 과목을 안 깔았을까요? 학생들이 적으면, 선택한 과목의 학생 수가 적으면 등급이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잘라서 아이들이 그래도 100명 가까이 이제 수렴하는 그런 과목들만 살려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똑바로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 있어요. 그 부분이 대충 어느 정도 그러냐면 경제가 그래요. 경제는 일부 경제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만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학생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1등급이 한 명만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그거를 전부 다 조율을 해버려요. 네, 이번에 특히나 그랬어요.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말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 상대평가, 부등급제하고 절대평가, 선언 과목 이렇게 준비해놨는데요. 이 등급은 체크해 주셨다가 나중에 보시면 돼요. 네. 이거 가우스 정규분포라고 들어보셨나? 스탠다드 정규분포. 좀 수학적인 얘기였어. 이게 봉처럼 생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학생들을 많이 수능에 참가시키게 되면
가운데가 볼록한 평균에 몰려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다 해갖고 스탠다드 정규분포 이렇게 불러요. 네, 보시면은 좌우가 대칭이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양쪽 끝에 들어간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잘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평균에 몰려있다고 잘하는 거 아니다. 그냥 기본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절대평가는 다 아시죠, 어머님들? 90점 넘으면 수능미양가 했던 거 그거. 네. 그래서 이건 체크해 주셨다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거 한번 체크할까요? 수능에서는 어떤 과목을 상대평가한다 그랬죠, 우리 어머님들? 수학하고 과학하고 국어. 네. 그래서 그 세 개는 얘보단 잘을 시켜야 돼요. 네, 경쟁이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게 수능 성적표인데요. 이렇게 나오네요, 어머님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성적표가 이렇게 나온다. 여기는 절대평가라서 뒷금이 들어간다는 거. 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시면, 자, 수능은 왜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수능을 몇 %까지 확장했냐면 사실 이것보다 더 높아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에서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비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계속해서 학생 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줄어들어요.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생들을 덜 뽑을 수가 있을까요? 운영이 안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수시에서 일단 최대한 학생 수를 뽑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인원수가 다 안 채워지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서 뽑을까요? 네, 수능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수능은 30몇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수능에서 거의 50% 가까이 뽑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략 하나 이렇게 짤 수 있죠. 수능 공부를 빡세게 시켜야 되겠다. 그쵸?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대부분의 서울 소재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전부 다 네, 수능을 강화시켰다라는 거. 네, 포인트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자, 수시에서 학생들이 안 뽑힙니다. 부족해요. 그거를 정시에서 뽑고 있어요. 심지어 서울에 있는 학교들도 그러고 있어요. 어느 학교들이 교육대학이라던가 지방거점 이름 딴 국립학교들이 있죠, 어머님들? 충남대, 충북대, 경기대, 뭐 이런 강원대 이런 데들. 네. 그래도 나름 그 지역에서 4년제 이름 딴 학교들, 그런 학교들도 전부 다 정시에서 학생들을 많이 뽑고 있다라는 거. 네. 정시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자, 결론은요. 변하는 입시 제도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짜야 되느냐라고 하시면은,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교과 영역은 영향력이 감소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덜 놓더라도, 그러니까 학교 활동 좀 덜 시키더라도 뭘 많이 시키자 우리 어머님들? 정시 준비 많이 시키자. 내신 정시 많이 시키자. 요게 포인트예요. 알겠죠? 네. 자, 뒤로 넘어가시면, 자, 대학에 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건 뭐 누가 말 안 해도 다 알죠. 이제는 내신하고 수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을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기주도적인 학습적 이런 거. 그 다음에 생특과 혜특을 잘 챙기시면 된다. 간단하죠? 이거 세 개만 챙기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거 세 가지를 잘 챙겨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대학에서는 일단 내신과 수능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광진구에 있는 학교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죠? 네. 자, 보시면 이게 광진구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어머님들. 그 중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거 발표해놨어요. 네, 이런 학교를 제일 많이 가고요. 자, 보시면 대원고등학교하고 제가 대원고, 대원여고, 건대부고, 그 다음에 광남고까지 준비했는데 혹시라도 다른 학교들 궁금하다 요청하시면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학급성 먼저 볼게요. 대원남고가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나름 대학을 잘, 서울대도 그래도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인지도가 높았는데 요즘 아이들한테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학생 수가 많이 줄었어요. 네, 보시면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이 학교가 처음에는 그래도 그 전체 다 합쳐갖고 1000명이 이렇게 갔던데 요즘은 830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생 수가 적으니까 1등급의 부담이 좀 커지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 동네 애들한테 좀 인기가 있습니다. 내신 따는 학교. 그죠? 자, 볼까요? 우리 어머니도 그 표준 점수, 표준 편차라는 거 좀 이해하시나요?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죠? 평균으로부터 네, 멀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평균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의 분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아이들이 평균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수학기 이게 지금 대원 남부가 65.2점이 평균이었어요. 이 정도면 좀 높은 편에 속해요. 애들이 시험을 꽤나 좀 잘 본 겁니다. 난이도가 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표준 편차를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표준 편차가 20점에 거의 좀 가깝죠. 이게 난이도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이 학교 시험이 좀 어려웠다를 판단할 때 보는 게 표준 편차 20점 기준이에요. 그래서 20점에 좀 가까울수록 시험이 어려웠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시험이 좀 쉬웠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공부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가 굉장히 분포가 넓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A 등급을 받은 친구가 6.6%밖에 안 돼요. 그쵸? 100명이라고 치면 6명인 거죠. 네, 1등급 컷이 6%. 그러니까 얘네들만 이제 나중에 공부와 이제 경쟁하고 그러는 친구들인 거죠. 얘네들은 난이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들. 그래서 그 다음에 재미난 거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도 이만큼이나 있어요. 우리 애들이 이걸 좋아해요. 와, 저 학교 가면 이거는 이기겠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차이가 있나 볼까요? 옆에 2학기입니다. 네, 수학을 보시면 오히려 평균은 좀 올라갔죠. 1학년 2학기 내용들이 다 쉬워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갔고 일단 표준 편차는 거의 비슷하죠. 똑같죠. 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1등급이 올라갔어요. 네,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러면서 밑에가 살짝 줄고 나 전반적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여기가 지금 많이 쭉 폭소했네요. 맞죠, 말들? 네, 여기서 아까 시기가 21%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16%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시험은 어려웠는데 중위권 애들이 망쳤다. 상위권 애들은 계속 잘 봤다. 네,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그 나머지 과목들도 보시면은 전부 다 표준 편차가 18, 17 막 이렇죠. 네, 대원남부가 예전에는 내신이 좀 쉽다는 평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내신 어렵습니다, 이 학교. 그래도 다른 지역 애들 학교들보다는 좀 괜찮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네, 애들 고1 여기 고2, 고3 키우시는 우리 어머니들 보시면은 애들 점수 말도 안 되죠. 그죠? 어려워요, 이 학교.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졸업하고 얘네들이 뭘 하나? 궁금하시죠? 자, 보시면은 취업도 있어요. 이게 대원본부가 취업반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애들 취업도 시키는 것 같아요. 네. 대학을 보낸 거 보니까 101명이나 갔습니다. 그죠? 네, 비율은 43%. 이거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이 정도면 높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전문대도 일부 갔고요. 그래서 대학은 그래도 나름 잘 보낸다. 어디 대학인지는 모르겠지만 한현대 대학은 참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자고등학교 한번 볼까요? 여자고등학교는 이 학교 참 저는 좀 그런 게 컨셉을 모르겠어요. 네, 처음에는 음악 중점학교 막 이런 컨셉으로 가다가 그죠? 갑자기 무슨 체육반 이런 것도 개설하고 맞죠? 그리고 막 공부도 가르치고 막 이래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자꾸 이상한 데서 학생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래요. 근데 정부에서 그거 막았죠? 정부에서 뭐라고 막았냐면 야, 체육반, 음악반 한 번으로 고정시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 학교가 그거 풀기 전까지는 관악부, 서울대 진짜 많이 보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 그게 막히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성적이 점점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여기 학교도 이제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신 따기 좋은 학교 이렇게 부르죠. 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네, 남고랑 거의 비슷비슷하죠. 일단 평균대가. 근데 놀라운 점. 표준 편차가 남고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요.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예. 그래서 대원여고는 전반적으로 시험이 쉽습니다. 네, 쉬워요. 자,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영어 같은 경우가 82점이 평균인데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애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낀 거죠. 근데 A 등급을 보니까 영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역시 여자아이들. 그죠? 영어를 잘하죠.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68점이 평균이었는데 A가 6.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계획을 짤 수 있을까요? 우리 애가 수학을 잘하면 충분히 괜찮겠다.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대원남부 대원여고는 그렇다 쳤을 때, 자, 이것도 보여드려야죠. 자, 졸업 후 여기는 와 54% 갑니다. 그죠? 네, 여고도 대학은 잘 보낸다. 어딘진 모르겠지만 가긴 간다. 네, 재미난 게 좀 있어요, 그죠? 네. 자, 건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대, 와 작년에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들하고 작년 이제 중산 졸업생들 상담했을 때 가장 인기 있는 학교가 건대였어요. 갑자기 건대가 다 간대요. 근데 왜 가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건대가 학생 수가 많대요. 학생 수가 많으면 등급 따기가 좋대요. 맞는 말이고요, 틀린 말이기도 해요. 네, 공부 잘하면 점수를 잘 따니까 등급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맞죠? 인원수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자, 아무튼 방금 전에 봤던 학교들보다는 학생 수가 많다라는 거. 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여긴 근데 과목이 쉬운 과목, 어려운 과목 등이 확 구분이 된다, 그죠? 네, 일단 국어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한국사는 굉장히 쉽고요. 네, 통합과학도 굉장히 그래도 어렵게 나왔죠. 이거 한국사, 와 이거 한국사 왜 이러죠? 이거 굉장히 높네, 그죠? 애들이 한국사를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자, 옆에서 보시면 와 여기 더 심합니다. 수학이요. 수학이 26이 넘어갔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네, 그래서 건대가 수학이 악랄하기로 유명합니다. 네, 차이점이 뭐냐면 대원남고하고 대원여고는 교과서 뺑뺑이 돌리고 좀 비슷한 문제집 몇 번 풀면 점수가 그래도 나와요. 근데 여기는 해마다 기말고사에 모의고사를 20% 반영을 시켜요. 수능 문제 갖다 붙여놓는데 그게 다 4점짜리들만 갖다 붙여요. 근데 그러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아이들 아직 내신만 하기도 벅찬데. 그래서 문제서 프린트를 제공합니다. 근데 프린트를 보시면 문제 개수 80개, 전부 다 4점짜리. 그 중에 4개 냅니다. 할만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건대에 항상 수학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근데 장점은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은 좋아해요. 왜냐면 다른 학교들보다 수학에 대한 그 시간 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2를 예를 들면 고2에서는 대원남고나 대원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하고 수투 이렇게 나갈까 말까인데 여기는 수업을 다 깔아놔요. 네, 다 깔아서 이제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 학생들의 선행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좋은 학교다. 단 여기는 영어가 빡셉니다. 원래 건대 자체가 건대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건대가 아까 제가 면접을 많이 본다 그랬죠. 건대가 영어 좋아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학교도 영어를 좀 중점적으로 좀 빡세게 합니다. 그래서 대원남고, 대원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부교재까지 포함해서 2권인데 여기 뭐 3권, 4권이에요, 영어가. 네. 수학도 힘들고 영어도 힘들고 그렇죠? 대신에 좋은 거는 있어요. 학교에서 상위권에 대한 그 관리가 확실해요. 이 학교는. 네. 왜냐면 그 아이들이 우리 학교의 간판이니까. 네, 그거는 있어요. 대원남고는 그럼 안 하느냐? 대원남고도 하긴 합니다. 근데 대원남고는 학생들한테 전부 다 역임합니다. 너 써와. 자소서 던져요. 써와. 그럼 그것도 제가 써요. 아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써와. 자, 다음 볼게요. 자, 졸업부 질러보시면은 아까 대원남고, 대원여고에서는 대학을 좀 못 가는 편이기는 합니다. 아까 보시면 왜 그러냐면 영어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죠? 재수생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죠? 자, 그 다음, 자, 광남고등학교, 여기는, 우리 어머님들의 꿈의 학교죠. 우리 애가 여기 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애들은 되게 싫어하죠. 여기도 컨셉이 조금 애매해졌어요. 네, 여기도 음악 중점인지 체육 중점인지 애매해졌습니다. 요즘에는 또 취업관도 있더라고요. 원래 이 학교가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나름 광진구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학교인데 국립입니다. 네, 학생 수는 좀 건대랑 비슷하게 많고요. 이 수치들이 잘 안 보여서 그 표 보시면 돼요, 우리 어머님들. 네, 학생 수는 좀 괜찮게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다 거의 다 20점이 수렴하죠. 네,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국어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와, 수학은 좀 쉽게 나왔었나 봐요. 그죠? 근데 이쪽 한번 보실래요? 3.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학기와 2학기 때 성적이 일관성이 없어요. 선생님 마음이고 그냥 내가 어렵게 내고 싶으면 어렵게 내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학교 내신 이렇게 나오나? 이랬다가 갑자기 기말고사 빡 어려워지니까 뭐야 이 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도 대원남고, 대원여고, 건대부고까지는 내신 일관성이 있었어요. 비슷한 난이도로. 똑같은 선생님이 시험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네, 거기서부터 다르고 그 다음에 와, 이 학교가 그 문과 친구들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문과 친구들이 그때 등급이 상당히 안 나오네요, 그죠? 와, 근데 여기는 또 20%였어요, 그죠? 네, 조금 알다가도 모를 학교.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어머님들. 요거는 학교 알림이 네이버에다가 학교 알림이라고 검색하시면 네, 볼 수 있어요. 거기 누르면 이제 학생 명수, 동아리 활동, 뭐 교과 활동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 저는 일단 우리 어머님들 그 내신 위주로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고요. 자, 지금 제가 4개 학교 보여드렸는데 우리 남자아이들은 확실히 대원 남고가 나머지 학교들에 비해서는 쉽죠. 네, 그 다음에 대원 여고하고 동대 안 보여드렸는데 동대도 굉장히 비슷해요, 광남이랑. 근데 거기는 그 동대부 여중에 그 자존심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야, 너 어디 갈 거야? 여자아이들 기준이에요. 너 어느 고등학교 갈 거면 나 대원 갈 거야 이러는데 이상하게 동대부 여중 친구들은 동대 간다고 해요. 왜 무덤을 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동대도 장점은 있어요. 거기는 이글반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입학하는 순간에 모의고사를 봐갖고 전교 20등을 뽑아내요. 그리고 걔네들을 위한 특별반을 개설을 하고요. 걔네들을 위한 관리가 들어가요. 근데 동대부 여고 컨셉이 과학 중점학교예요. 네, 그래서 과학이 굉장히 빡세요. 그래서 여자 아이들 중에서도 이공계열 갈 친구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여자 아이인데 내신을 조금 더 문과 쪽에 좀 성향을 강하게 공부하고 싶다라는 애들은 건대를 선호하고, 네, 나는 전체적으로 다 쉽게 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대원 여고를 선택하죠. 네,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네. 자,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와, 여기 대학 진짜 못 보냅니다. 그죠? 못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애들이 못 가는 거죠. 내신 안 따라주니까 지금 보시면 38%밖에 못 갔어요, 대학은. 다 재수예요. 네, 그래서 강남애들이 재수를 좀 많이 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는데 대학은 한 방에 가는 게 좋죠. 그죠? 이게 재수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고등학교 지원 배정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이거를 그 서울시 교육청의 자료를 갖다 붙이기에는 장수가 너무 많아요. 80몇 쪽이나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어머님들 필요한 것만 싹 이렇게 해가지고 블로그에 싹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일단 간단하게 볼게요. 자, 고등학교는 전기 모집이 있고요, 후기 모집이 있어요. 전기 모집에서는 뭐 어떤 학교들이 있냐면 특목고가 많이 뽑히죠. 네, 뽑는 시기는 요 다음 장에 넣어놨는데, 자, 10월부터 해가지고 11월 달에 많이 뽑아요. 지금 한참 뽑고 있겠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특수 목적고 친구들을 많이 뽑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과고랑 같이 뽑아요. 그래서 후기에 뽑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냐면 12월부터 써요. 네,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이제 12월부터 이제 원서를 쓰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 전에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어머님들 학교를 다 부를 거예요. 네. 우리 학생 어느 고등학교에 원서를 써야 되나 이거 상담을 합니다. 네. 그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 달에 원서를 쓰니까 한 11월 중순부터 학교에서 불러내겠네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자, 서울 요거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원서 쓸 거에 보시면은 단일 학교군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학교군이 있어요. 단일 학교군은 뭐냐면 서울시를 하나로 보고 거기서 원서를 쓰는 걸 말해요. 네, 그 안에서 1지망, 2지망 2개를 써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원서를 2개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반 학교군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지역, 여기는 성동 광진구예요. 그러니까 성동에 있는 거, 이쪽 한양공고, 그 다음에 성동 글로벌 여자고등학교 이런데 그런 데부터 해가지고 여기 있는 학교들까지 원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2개를 써요.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요건 이제 통합학교군인데 그 1군에서 단일 학교군에서 원서를 썼는데 이 친구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원서를 썼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세 번째 통합학교군으로 넘어가요.
근데 통합학교군은 우리는 이쪽에서 이제 배정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고등학교 썼는데 떨어지면은 요 동네 학교를 갈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는 거. 자, 작년에 보니까 학교 쏟아 떨어지는 친구들이 광양고등학교랑 이쪽을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동대구, 남부 이렇게. 네. 자,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먼저 쓰는 게. 근데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단일 학교군이라고 있죠? 네, 1지망, 2지망이라고 돼 있죠? 서울시 전체 지역에 원하는 학교 2개 빡빡 이렇게. 네.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광진구와 성동구 그쪽에서 빡빡 2개. 네. 여기서 다 떨어지면 이제 아까 그 통합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선발하는 거 볼까요? 자, 선발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전체 정원을 일반계 고등학교 자공부하고 과고일하고 한 방에 해가지고 배정을 따라가게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 후기가 되겠죠? 후기 지원 원서를 넣으면 그 학생들을 다 추려가지고 이제 과고 인원 따로, 일반계 따로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네, 1단계에서는 서울 전체 지역의 원서를 쓸 수 있고, 2단계에서는 거주 지역 중점으로 쓸 수 있고. 네. 그 다음 자, 세 번째 거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아까 그거의 좀 확장판인데요. 우리 어머님들 좀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좀 풀어 쓴 거예요. 보시면은 1단계 단일 학교에서는 정원의 20%를 전산으로 추천합니다. 내신 성적이 있던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뺑뺑이에요. 그 다음에 2단계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많이 뽑죠. 왜냐면 그 지역의 학생들이 조금 더 가까운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남는 80%는 어디에서 뽑을까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막 이쪽에서 저쪽 반대편에 있는 고등학교 원서를 쓰더라도 좀 합격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긴 하죠. 그 지역에 사는 애들이 우선이니까. 네,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3단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 배정이 되지 않으면 3단계 통합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추천으로 들어가요. 근데 재미난 게 있죠? 종교 고려해서 그런가요? 종교는 소중하니까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서울 지역에 186개의 고등학교가 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가. 네, 그렇게 있고 이 동네에서는 광남구, 동대구여고, 뭐 대원하고 뭐 기타 등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유형 공립고 혹시 생각해 두시는 분 계시나요? 네, 여기에서는 지금 이 동네에서는 성동구하고 그 다음에 광양구를 지원할 수 있어요. 면목구도 있고요. 네, 근데 별로 애들이 여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또 국립이에요. 네. 자, 그 다음 자 중점학교 아까 제가 좀 컨셉이 애매하다라고 했던 학교들이 있죠. 원래는 대원여고 같은 경우가 음악 중점 학교였는데 정부에서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음악 중점 학교에서 음악 학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음악반이 단 한 반이 있어요. 단 좋은 거는 그 친구들과 일반계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내신 성적에 같이 내요. 그러니까 일반계 애들이 더 유리하겠죠. 네. 그런 애들이 있어서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중점학교들 우리 어머니들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넣어놨어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악 중점학교 혹시 우리 애가 음악에 관심 있다 하시면 여기에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과학 중점학교들 여기 이렇게 있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끝났네요.